안녕하세요. 상일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다음에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나 그리고 물질들은 어떻게 순환하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알아볼 건데요. 부교재 88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구 시스템의 주 에너지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태양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네모에다가 한번 써보시죠. 태양 에너지가 얼마를 차지하냐면 99.985. 거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다. 지구 시스템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다. 그 외에 조력 에너지,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태양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인데,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우리 처음에 1단원 배울 때 태양은 주계열성이고, 주계열성은 무슨 반응으로 빛을 내더라요? 네, 수소 핵융합 반응.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내고 있고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 태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해류도 발생하고요. 다음에 풍화와 침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풍화와 침식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에 사용돼서요. 식물의 광합성에 사용돼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죠. 다음에 두 번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으로는 두 번째로 지구 내부 에너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라고는 하지만 그 양이 1%도 안 되죠. 아무튼 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걸 붕괴열이라고 하는데 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멘틀이라고 하는 게 그때 저번 시간에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열을 받으면은 이제 대류를 하게 되는데 이 대류를 일으키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다. 그래서 그 위에 떠 있는 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요. 지진이나 화산 활동도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도 형성하게 하죠. 지구 자기장도 형성하게 한다. 다음에 세 번째로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력 에너지.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쓰시냐면은 조력 에너지라고 한번 써볼게요.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인데 얘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죠. 아이고,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죠. 그래서 해안 지형을 변하게도 합니다. 해안 지형을 변하게도 한다.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를 주기적으로 변하게 해서 해수면 높이를 주기적으로 변하게 해서 해안 주변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지구 시스템의 주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남는 곳은 부족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걸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죠. 네.
여러분 부교재 88쪽에 괄호 2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여기 괄호 2번 밑에 보시면은 지구의 일부분이 나와 있죠. 그리고 A, B, C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A는 저위도, B는 중위도, C는 고위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펜이랑 자 있으면 자 준비하셔가지고 선생님 따라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왼쪽에 태양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있으면은 자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오는 걸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햇빛이 비치고 있고요. 햇빛이 비치고 있고 여러분 색깔펜 있으면 색깔펜 준비하셔가지고 태양의 고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게 지면이죠. 지면에 대해서 이거 다시 그림이 조금 그러네요. 여기서 A라고 하는 요 지점은 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적도 지방의 지표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지표면에 수직으로 입사가 되고 있다. 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입사되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거의 90도를 이루고 있죠. 다음에 B라고 하는 지점 한번 볼게요. B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여러분 지표면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지면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접선을 그리시면 되는데 이 지점과 태양빛이 이루는 각도는 이 부분이죠. 얘가 바로 B 지점에서의 태양 고도고요. C라고 하는 지점에서 지면을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이 지면과 햇빛이 이루는 각도, 고도는 C라고 하는 지점은 요만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지구라고 하는 거는 구형이다, 공 모양이다. 공 모양이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즉 A에서 B, C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점점 작아지게 되죠. 태양 고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적어지게 되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저위도 지역은 이 그림에서 A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고위도 지역은 이 그림에서는 C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A라고 하는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저위도 지역은 태양 에너지의 흡수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태양 에너지의 흡수량, 그 양이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써주시고요.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C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양이 아주 작죠.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도 작은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지역은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고 C라고 하는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에너지가 불균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에서는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보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그걸 누가 하느냐? 대기와 해수가 순환을 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시켜준다. 그래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에너지 흐름으로 나타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즘에 태풍 많이 오죠. 이거 한 달에 태풍이 한 3-4개나 오니까 너무
뭐 여름이라고 해도 그냥 태풍 몇 번 지나가니까 벌써 좀 추워지고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이런 태풍이라고 하는 것도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대부분 열대 해상에서 많이 발생하죠. 남는 에너지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보내주는, 운반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 흐름이고요.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순환하나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 부교재 89쪽 한번 보시죠.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이 어떻게 순환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물질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물질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서 이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죠. 물은 주로 태양에 의해서 순환을 하게 되고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순환을 하게 되고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순환을 하냐? 물은 지구상에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모두 다 가능하죠.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는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고체, 액체, 기체인 상태로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기권, 수권, 직권에 영향을 주게 되죠. 다음에 물의 평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이라고 하는 건 순환을 이제 할 건데 좀 이따가 우리 같이 이제 식으로 써보면 알겠지만은 물의 양은 각 권역에서 이동을 하더라도 전체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평형을 이룬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권역에서 얻은 양이나 잃은 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총량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진짜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바다고요.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대기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바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우리 1학년 친구들 바다 여기죠. 여기. 바다가 물을 얻은 양과 잃은 양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다가 물을 얻는 거는 바다로 들어온다는 거죠. 바다로 들어오는 거는 강수에 의해서 284가 들어오고요. 다음에 육지로부터 흘러온 물 그게 36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제 쓰시냐면은 바다는 강수로부터 284가 들어오고요. 다음에 육지로부터 얼마가 들어오냐면은 36이 들어오죠. 36이 이렇게 들어오더라. 그러면 바다의 입장에서 물을 잃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을 잃는 거는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증발에 의한 320밖에 없죠. 그래서 증발에 의해서 320을 잃게 된다. 여러분 바다가 얻은 물의 양은 요거 두 개 한번 더 해볼게요. 320이죠. 잃은 양도 320이죠. 그래서 바다의 경우 얻은 양과 잃은 양이 똑같다.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육지 한번 볼게요. 육지.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육지 한번 봅시다. 육지의 경우 육지가 얻은 거 한번 볼게요. 육지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강수 96밖에 없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강수가 96이 있고요. 다음에 육지가 잃는 경우 한번 볼게요. 육지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물은 아까 요거 있죠, 요거. 이거랑 요거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증발에 의해서 60이 나가고요. 다음에 바다로 흘러가죠. 바다로. 즉
바다로 나가는 양이 36이다. 여러분, 요거 한번 더 해봐요. 96이죠. 그래서 육지의 경우도 얻은 양이나 잃은 양이나 서로 같다는 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대기 한번 볼게요. 대기 중 수증기를 한번 보시면은 대기가 물을 얻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증발로 320을 얻고요. 또 증발로 60을 얻죠.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는 바다로부터 증발이 일어나서 320을 얻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육지로부터 증발에 의해 60을 얻게 되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다음에 대기가 물을 잃는 경우는 비가 내려서, 즉 강수 현상으로 인해서 잃는 경우가 이제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바다로 비가 내리거나 강수, 요거 강수가 284랑 강수가 또 하나 더 있죠. 강수가 96.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뭐 바다로 내리는 비, 육지로 내리는 비 안 써도 괜찮죠? 요렇게 두 개를 더 해보시면은 여기 위에 거랑 똑같이 380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든 육지든 대기든 얻은 물의 양이나 잃은 물의 양은 같다는 거. 그래서 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물 했으니까 탄소의 순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물질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탄소라고 하는 것도 물과 마찬가지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 이제 다 분포를 하고 있는데 존재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기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에 탄소 원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화학식으로 써보면은 이산화탄소가 CO2니까 대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메테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메탄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메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CH4. 발음이 좀 바뀌었어요. 메테인으로. 두 번째로 직권에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은 탄산칼슘. 주로 석회암에 많이 들어있는데 얘를 화학식으로 쓰시면은 CaCO3가 되죠.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석탄이나 이런 것 같은 화석 연료에도 탄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탄산 이온의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HCO3- 또는 CO3E-의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하고요. 생물권에서는 대부분의 유기물은 탄소 화합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기물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런 탄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처럼 순환을 한대요. 네. 여러분 이제 탄소의 순환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동그라미 2번 밑에 보시면은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여기 가운데다가 한번 써볼게요. 대기 중에서 아까 즉 기권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존재하기도 하고 메테인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 화석연료가 연소하게 되면, 즉 석탄 같은 것들을 태우게 되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기도 하죠.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탄소가 즉 식물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그림 요거 보시면은 요거 젖소거든요. 그래서 소를 비롯한 여러 생물들이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죠. 그래서 생물의 어떤 호흡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죠. 다음에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은 용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기도 해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은 식물 같은 거나 동물 같은 것들이 이제 땅속에 묻히게 되면은 걔네가 화석 연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생성하기도 한다.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화산 가스가 나오는데 이 가스들이 대기 중에 이제 분출되면은 CO2나 메테인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대기 중에서 여기 대기의 동그라미 중에서 대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대기 중에서 탄소를 증가하게 하는 요인은 뭐가 있고요? 탄소를 감소하게 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대기에서 탄소를 증가하게 하는 요인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1번,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은 대기 중으로 탄소의 어떤 농도가 늘어나게 되겠죠. 다음에 호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대기로 방출되는 것도 있고요.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에 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1번, 3번, 5번, 7번을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대기 중에 탄소 농도가 감소하는 거는 이 그림에서는 2번과 6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6번을 써주시면 되고요. 물과 마찬가지로 지구 시스템에서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게 되더라.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다.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 여기 질소의 순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교재 90쪽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제 물과 탄소에 이어서 질소가 어떻게 순환하냐. 질소라고 하는 거는 대기 중에 이렇게 있다가 토양에 보시면은 세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세균이 질산 이온으로 바꿔줍니다. 대기 중에 있던 질소는 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렇게 전환이 돼야지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다음에 동물도 이제 배설물이나 사체에 질소가 있는데 그런 질소들은 분해자가 이것들을 분해해서 토양으로 이동시켜 주기도 하고요. 토양에 있던 질소가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소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순환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대기 중에 질소는 토양 속에 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야 식물이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의 단백질 구성 성분이 되죠. 다음에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는 분해자를 통해서 분해가 되고요. 다시 그게 기권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질소가 순환한다는 거 여러분 물이나 탄소에 비해서 조금 간단하게 끝났죠. 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한번 볼게요. 지구 시스템은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요즘 들어서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지구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그 균형을 깨뜨릴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인간들이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인간들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켜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더 깨지고 있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산성비라든지 뭐 적조 현상 이런 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지구 시스템이 깨진 예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있을 수만은 없고요. 사람으로 인한 환경 문제는 사람이 다시 합리적인 어떤 행동이나 의사 결정 과정으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평형이 너무 많이 깨지면은 회복하기도 더 어려워지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 과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